텃밭에서 방금 뜯어온 부드러운 상추, 나란히 줄 세운 통통한 호박에 어설퍼서 더 맛스러운 김밥까지. 아, 옆구리 다 터졌네. 다 터졌어.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매력 있다 아주 촌스러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자꾸만 웃음이 번져 나오는 작은 장터는 바로 미호동 사람들이 꾸리는 첫 번째 플리마켓입니다. 동네 행사를 열으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지. 어디 동네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쁘지. 게다가 내가 뭐 가져가 팔으라고 내가 나도 이것저것 내가 뜯어주고 그랬어. 칡잎에 덜어주는 김밥과 지프로 묶은 당근이 말해주는 쓰레기 없는 청정 장터. 넷 제로를 향한 미호동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서해로 향하는 금강 물줄기가 잠시 머무르는 곳 대청호. 대전과 충북을 아우르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대청호는 산의 고를 따라 가늘고 길게 뻗어 금강 천리길을 잇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대청호 호숫가에 자리한 미호동은 예부터 금강이 휘돌아 흘러내리는 모습이 호수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물결 무늬 미자와 호수 호자를 쓰는 마을입니다. 미호동은 원래 지금 이제 24통, 25통 두 개 마을이 있는데요. 24통 같은 경우는 은진 송씨가 사는 집성촌, 그다음에 25통은 경주이 씨가 많이 모여 살던 집성촌인데, 댐이 생기기 전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강 물줄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모래톱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고기도 잡고. 유류 파동이 몰고 온 어려움과 폭우와 더위 속에서도 근설의 역군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등 3개 도에 걸쳐 금강의 기적을 이룩할 대청댐 공사장입니다. 지난 1980년 금강의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대청댐이 들어서면서 금강변 인근 마을들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대청댐에서 상류 쪽에 이제 삼정동하고 갈전동, 이연동이 있거든요. 이제 대덕구에 그렇게 있는데, 그 상류 마을 같은 경우는 수몰된 가옥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이주를 해서 수몰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마을이 새롭게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경우고, 우리 미호동 같은 경우는 하류다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농지는 이제 수몰이 됐고, 가옥들은 원래부터 이제 약간 좀 저지대를 피해서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도 가옥들은 그래도 지금 형성된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금강을 끼고 자리 잡은 미호동에서 오랜 마을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마을 뒷산에 자리한 취백정은 대전시 문화재 자료 제9호로 조선 후기 문신 송규렴 선생이 학문을 갈고 닦던 곳입니다. 효자 정려각 역시 미호동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심으로 이름난 차윤주, 차윤도 형제 덕분에 한때 미호동은 효자가 사는 마을, 효동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고종 17년에 고종께서 그런 소문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 직제로는 우부승지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고종 28년 연대로는 1891년에 말하자면 이 제목하고 목수를 임금님이 직접 보내서 여기다가 이제 효자 정려각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 써 있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청의 상수원, 대청호가 자리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미호동. 그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도시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소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잠시 맹꽁이 소리 들어보실래요?
맹꽁이는 멸종 위기에 속한 종이어서 사실은 법적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 지표종이라고 해서 기후위기가 진행될수록 멸종될 확률이 큰 생물종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도 도심에 맹꽁이들이 살고 있지만 계속 개발이 되면서 배수로나 이런 거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미호동은 워낙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 그리고 같이 자연과 살아오던 터가 있어서 맹꽁이들이 지금 뒤에서도 많이 울고 있고요. 많이 살고 있는 환경이어서 그만큼 대전에서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결무늬 호수를 뜻하는 미호동. 미호동 사람들은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 가족을 위해 소소하게 텃밭과 논을 가꾸고 과일 나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75 이아키 어르신도 집 앞 과수원에 열린 복숭아를 따며 아들, 딸 나눠 먹일 생각에 더운 줄도 모른다는데요. 22에 청주에서 시집와 미호동에 산 세월이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네요. 어머니 미호동이 뭐가 좋으세요?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미호동은 뭐 그냥 물 좋고 말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아. 여느 시골 마을이 그러하듯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미호동. 사부작 텃밭에서 풀을 매는 어르신의 손끝에도 만만치 않은 연륜이 느껴집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나이로 95이요. 95이요? 95. 아 근데 밭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할 새도 없어. 이렇게 나와서 뭐래도 이렇게 꾸부럭거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 내가 할 일이요 그게. 지금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응. 이거 뭐 고사리밭 매는 거지. 고사리밭. 고사리밭 이게 고사리밭이요. 근데 이렇게 풀이 자꾸 나잖아.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어르신 여기서 그러면은 몇 년 사신 거예요? 여기서 응. 18살 먹어와서 95이니까 70년도 넘었는 게 배. 그렇지? 그러네요. 그렇게 살았어. 이 집이 와서 다른 집으로 이사도 안 가고. 연두빛 새순을 말아올린 고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요. 꺾고 돌아서면 다시 보일 정도로 마을 곳곳에 지천입니다. 미호동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던 고사리며 소소한 농작물들이 얼마 전부터는 도시 사람들에게도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마을 입구에 새로 들어선 공판장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물류 체계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미호동의 터를 잡은 이들. 지난 5월 미호동 마을에 들어선 넷째로 공판장 운영진들인데요. 에너지 전환 해유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너지 전환 해유의 어벤져스들입니다. 우리 안경선 작가님부터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그림과 글을 이제 제작하고 있어요. 네, 저는 에너지 전환 해유에서 조합원들, 회원들 관리를 하면서 회계 관리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지연입니다. 네, 저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신대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에너지 해유의 팀장이고요. 요 넷째로 공판장 안에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매니저고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 대청호 변에 있던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청남대 경비를 담당하던 대청 파출소도 그 역할을 다했고 새롭게 넷째로 공판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판장 한쪽에 새겨진 숫자 1.5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미라는데요. 그렇다면 넷째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넷제로 공판장은 셋째, 넷째, 넷제로가 아니고요. 네. 넷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얼마 전에 탄소 중립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탄소 중립이란 말로 어떻게 보면 넷제로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든지 산업이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작게나마 시도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공판장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이런 물건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진행되는 행사나 교육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은 여느 매장과 달리 판매하는 물건부터 남다릅니다. 고체 치약과 대나무 칫솔 같은 친환경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이곳 미호동 마을 주민들의 이름표를 단 농산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공판장 이름이 넷제로 공판장이잖아요. 넷제로가 탄소 배출 중립, 순배출을 영어로 만드는 거다 보니 일반 제로 웨이스트 샵하고 조금 다른 점은 아주 근거리에서 생산된 것들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농산물, 바로 여기 옆에 마을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도 차로 가져오지도 않아요. 구루마에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장 없이 여기 미호산 고사리도 보면 이렇게 제가 종이 포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시게 되면 아, 나는 쓰레기는 구매하지 않았구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됐구나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넷제로 공판장. 공판장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세 가지 그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LED 전등 교체해 주는 거, 단열 필름 붙이는 거, 멀티탭이 스위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절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출발선에 딱 있는 그 느낌이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우리 센터로부터 의뢰받아서 어떻게 교육 진행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보람이 있고요. 넷제로 도서관으로 꾸며진 공판장 2층. 대전 유성구 구죽동에서 온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부가 한창입니다. 마을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마을 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어느덧 마지막 시간. 그동안 주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낸 환경 문제 해법과 실천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아니 이슈가 되는 게 물티슈예요. 물티슈를 자연스럽게 쓰고 그냥 변기에다 버리면 그게 다 막혀가지고 정화조가 막히고 그리고 크게 볼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막혀갖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작업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물티슈를 함부로 막 써서 변기 안에 버리지 않게끔 그런 홍보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되게 열심히 들으셨고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마을에서 나누고 앞으로 활동하겠다는 생각까지 알 수 있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었던 마을 활동가 교육입니다. 이 사람은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1 친환경 에너지 전환마을 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더 많이 실천을 해서 환경이 오염이 덜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제 자식들, 제 손자들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로서 뭐 조상으로서 이렇게 뭐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좀 더 실감을 하게 됐고, 그거를 우리가 실천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음에 이게 또 마을 활동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들어서 그럼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가 그럼 우리 마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돼서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선 넷째로 공판장은 조용하던 미호동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청댐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따라 마을을 지나쳐 가기만 하던 도시 사람들을 마을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데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하루를 위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나 비닐 대신 종이봉투나 면 주머니를 사용하는 공판장. 그 가치를 이해하는 손님들 덕분에 재구매율도 높다고 하네요. 물건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 공판장 물건들이 좀 어떤가요? 좀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또 저희 2세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 또 역시 또 집에서도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도 또 마치 이렇게 이제 세제 같은 거, 휴지 같은 거 그걸 써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 먼지도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또 좀 가격은 있어도 그 수공후에 비하면 그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참 좋아서 저는 자주 찾고 있어요. 전에 우리 삶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이제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전에처럼 우리가 막 쓰던 그런 소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지 않겠는가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얻은 물건을 또 자연으로 이렇게 재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앞으로 아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용하고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넷째로 공판장을 지키는 미호지기, 송순옥 씨의 출근길. 순옥 씨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미호마을 넷째로 공판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고 하네요. 미호동에 사시는 주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이 아니신가 보네요? 네, 다들 제가 이제 미호지기 하니까 미호동에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 자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실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렇게 항상 이용하시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을 하는데, 그런 제가 나 편하자고 자가용 몰고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1인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출근할 때는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익숙치 않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2시간 걸렸는데,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조금 더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버스도 알게 됐고. 집이 있는 대전 자양동에서 대전 복합 버스터미널이 자리한 용전동까지 한 번, 다시 용전동에서 신탄진동까지 또 한 번 버스를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미호동으로 가기 위해 신탄진에 도착한 순옥 씨. 먹음직한 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다가 이 시간에 딱 모시떡이 보여서 오늘 저희 연극 모임도 하고 하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금강 로아스 타워입니다. 도심을 벗어난 버스. 창밖 풍경도 빌딩 숲에서 초록나무 물결로 바뀝니다. 출근하시면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과 제가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마을 사람들은 또 누가 오늘 방문해 주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넷째로 공판장과 함께하는 순옥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결혼 26년 차 주부이자 사회적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해유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활동해온 순옥 씨. 순옥 씨에게 이곳 미호동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꿈터이자 배움터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으로 오직 지구에 무해하고 공생 가능한 삶의 가치를 품고 살아온 그녀. 그녀에게 이곳은 모두를 한 발짝 움직이게 돕는 곳인데요. 공판장 앞에 심은 두 그루 나무에도 깊은 의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그루 나무가 좀 특이해요. 저 나무는 좀 뭐 사연이 있는 나무인가요? 네, 사연이 많은 나무예요. 저 친구는 저희가 이제 여기 공판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하동에서부터 모셔왔어요.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요. 이름이 무한자 나무라고 해서 그냥 열매를 따서 물과 만나게 하면 계면활성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는 비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기농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저걸로 빨래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되게 편리한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무한자 열매를 심은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마을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상징나무로 두 그루를 옮겨다 심었어요. 심고 나서 처음에 제가 막 새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가서 얘가 왜 이렇게 새싹이 안 나와, 새싹이 안 나와 하는데 어느 날 요만하게 이렇게 싹을 틔웠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지금 꽃 피우고 열매도 맺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순옥 씨가 사랑하는 별칭 미오직이란 이름 속엔 넷째로 공판장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과 함께 미오동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는데요. 출근길에 사온 떡을 들고 미오직이 순옥 씨가 마을길을 나섭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처음 공판장을 열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한득 어르신 댁. 아이고 완등님 뭐하고 계셔? 어? 뭐하고 계셨어? 저거 자르려고. 뭐 복분자? 복분자 순. 그 아들이 안 하고 어머니 그 지금 완등님이 하는 겨? 아들이 하지. 그래서 내가 그저 거들어 주려고. 아이고 아직도 이제 거들고 계시고. 아유 그동안 우리 이제 공판장에 너무 많은 물건 내주시고 해가지고 오늘 그 수익금 가져왔어요. 아니. 응. 강낭콩 싸서 좀 줄까? 강낭콩? 시방 가서 조금 따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네. 좀 더 네. 이제 익어야 더 따지. 완등님 농산물 빠지면은 매대가 홍해서 안 돼요. 자꾸 철철이 조금씩 다 넣어줘야 돼요. 요거는 내가 오늘 이따가 주세요. 신탄진역에 버스 타고 내려보니까 모시떡이 나왔더라고. 모시? 모시떡이 나와가지고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요거 조금 이따 드시면 되고. 엄마 먹어. 나는 그 먹어봐야 하나나 두 개지 뭐. 그리고 요거. 짜잔. 뭐 파는 거야? 이거 많이 팔았잖아요. 간장소금 한번 봐봐 얼마인지. 간장소금도 팔고 된장도 팔고 만두도 팔았잖아요. 내가 10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이거 완등님은 미호의 사랑지기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마을 사람들과 해유 직원들 그리고 여기 이용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 담아서 준비한 거예요. 보탬 될까 싶어서 내가 그거 보내는 거지. 맞아 알아. 내가 돈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 절대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알지.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가지고 왔어. 그래서 건강하시고 이렇게 농사 지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아이고 팔아주니 고맙지 뭐. 아이고 제가 뭐 물건 그거 우리 공판장은 완등님 농산물 없으면 헛방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아이고 넣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드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머니를 끌러가지고 가. 그럴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저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좀 줘. 하나씩 주고 또 우리 식구 먹었어. 이 공판장 수익금을 네. 가가호 다 다니면서 직접 전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체로는 이제 계좌이체로 하고요. 그러니까 완등 어르신은 저한테 좀 특별한 존재라서 사실은 저희가 와가지고 잘
마을에 정착 못하고 힘들 때 완등님이 되게 적극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된장도 먹을 된장인데도 공판장에 팔으라고 내다 주시고 완두콩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완등님이 이제 하시는 걸 보고 다른 주민들도 그럼 나도 여기서 뭔가 팔아볼까 이런 마음들을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리고 아니면 미호동에 완등님은 좀 특별한 존재니까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람은 서로 만나야지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전부 계좌 이체하고 완등님만 이렇게 방문 드립니다. 네. 근데 거기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뭐예요? 그러게요. 저는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왔는데 완등님 이렇게 호박에 복분자에 오이에 잔뜩 따주셨어요. 그래서 저 부자 됐어요. 이거 들고 이제 갈 거예요. 네. 시골이 그런 것 같아요. 요만한 걸 주면 이렇게 돌려주셔가지고 저도 다음에 이걸 채워드려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네. 그날 오후 조용하던 넷째로 도서관이 어쩐지 시끌벅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뭔가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일까?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요? 네. 힘들어요. 절대 안 돼요. 투발로는 수영을 못하니까 물이 불어나면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뭐라고? 배고프다고? 뭐라고? 노래 부르자고? 아니, 밖에서 뭐 연습하시는 소리가 나서 들어왔는데 다 대본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넷째로에서 이 그림 자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 부녀 회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 그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해요. 이 그림 자극을 연습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넷째로에서 지금 이거를 어느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구멍인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예, 재밌어요. 주민들이 한창 그림자 연극 연습 중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에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 투발루 공화국 이야기를 다룬 동화를 각색했다는데요. 밖에서 하시고 이제 여기서 막 안절부절할 때 여기 야자수에서 폴짝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헷갈리니까 움직임 조금만 하셔도 괜찮아요. 마을의 넷째로 활동가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모아 지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그림자 극을 직접 꾸미기까지 했다네요. 지구가 덥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거든. 그래서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하니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려고도 하고 네, 재밌어요. 약간 숙제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긴 하신데 그래도 오셔서 연습도 많이 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저도 같이 너무 기뻐요. 재밌어요. 한낮에 열기가 가라앉은 미호동의 저녁. 넷째로 공판장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야간 개장일입니다. 이 야간에 늦게까지 이제 운영하는 거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주민들이 어떤 분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라고 편안하게 느끼시는 공간이길 바래서 저녁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녁 오픈을 시작했죠, 저희가. 모든 걸 언론 상대자에서 많이 의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요. 이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사랑방 역할도 하겠네요. 맞아요.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정겨운 사람들과의 대화. 여름밤을 보내는 가장 멋진 조합이 아닐까요? 넷째로 공판장이 문을 열기까지 복지위원회를 꾸려 힘을 더해주었던 미호동 마을 사람들. 공판장이 때론 마을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때론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미호 마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넷째로 공판장도 어김없이 활짝 문을 열었는데요. 미호지기 순옥 씨가 오늘따라 더 분주해 보이네요. 이번 프리마켓에 우리 농산물 장터에 뭐뭐 낸다고 하셨죠? 당근, 또 고사리, 또 깻잎, 호박, 오이. 와, 맞네요. 또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정도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고사리는 어떻게 판매하실 거예요? 예, 100g씩 해서 어디다 그릇, 만약에 그릇 안 가져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판매하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 벼농사 지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지푸라기? 네, 집이 있어요.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네. 그럼 물 묶어 갈게요. 네, 알겠어요. 장터에서 봬요. 네. 마을에서 플리마켓이 열리나요? 네, 저희 첫 번째 농산물 장터가 열려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자기 농산품을 쓰레기 없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이제 자기 농산물들을 들고 나오세요. 그럼 일일이 지금 다 주민분들한테 연락을 드리시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판매자들을 모집해서 1차 회의는 끝났어요. 한번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물품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과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물건을 당장 가져오실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 여쭤보느라고 전화드렸던 거예요. 100여 가구, 마을 주민 대부분이 소농인 미호동엔 상수원인 대청호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축사도 없습니다. 또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풀베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뽕잎을 따는 순영 씨는 김환득 어르신의 며느리인데요. 공판장에서 열릴 첫 번째 플리마켓을 앞두고 설렘 반, 걱정 반이라네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렇게 또 걱정도 되고요. 또 뭘 가져가면 사람들이 좀 남이 안 가져온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좀 가지고 나가면 과연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손님들이 좀 올까? 너무 또 한가하면 어떠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농작물을 가족들만 소비를 하시다가 처음 이제 장사를 하실 건데 가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격은요? 2,000원? 3,000원? 우리 어머니는 계속 갖다 싸게 그냥 먹게 그냥 줘라 그러시고. 예.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 그렇다고 막 그래서 보통 2,000원, 3,000원 그렇게 팔을 예정이고요. 넷째로 공판장의 단골 판매자인 김영순 씨. 우연히 공판장에 내놓은 콩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면서 먹을 만큼 짓던 농사를 내년엔 더 많이 지을 생각이라는데요. 첫 플리마켓에 낼 마늘과 양파를 다듬으며 벌써 가을 수확을 기대합니다. 크게 뭐 수확한 거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가을 돼야 이제 깨 같은 거, 창깨, 뭐 메주콩, 까만콩 이제 그런 거 이제 갖다 놓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 저기가 생기고서 사람들도 많이 저기가 되고 호응이 되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미호마을 주민들과 공판장 활동가들이 함께 준비한 첫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환경단체 회원들도 찾아오고 길을 가던 사람들도 들리면서 시작부터 북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나오셨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해서 우리 넷째로 장터 1회 장터인데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넷째로 공판장에 어떤 기획으로 마련하신 건지. 이 공판장을 좀 우리 지역사회에 좀 알리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지역 농산물이나 이 공판장을 알릴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었던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호동 넷째로 공판장 그리고 미호동 넷째로 장터를 통해서 우리 미호동이 대전시를 넷째로 하는 아주 중요한 동네가 되고 또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이제 행사로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대 위를 차지하고 나선 미호동표 농산물들. 화려한 포장은 없지만 깨끗한 물과 좋은 땅에서 정성을 다해 가꾼 태가 납니다. 앞마당에서 잘 다듬어온 영순 씨의 마늘도 순식간에 팔리고 뒷마당에서 뜯어온 순영 씨의 부추도 인기 최고네요. 마을에서 음식 솜씨 좋기로 유명한 옥녀 씨는 미리 그릇을 준비해온 도시 손님들에게 호박죽을 듬뿍 퍼줍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넷째로 공판장에 일하시는 분이 공지사항을 올리신 걸 보고 왔고요. 뭐 주말이라 재미삼아 오기도 하고 또 사실 도시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데서도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보러 왔습니다. 농사는 고수지만 장사는 초보라고 걱정했던 일이 무색할 만큼 미호동의 첫 플리마켓은 대성공인데요. 주민들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뭘 파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권철숙 씨가 준비한 꼬마 김밥. 서툰 솜씨가 오히려 매력 발산 중입니다. 옆구리 다 터졌네. 다 터졌어. 잠깐 해줘봐요. 이게 매력이요. 이제 없어요. 다 팔려서. 네, 잡수세요. 맛있어. 괜찮으세요? 예. 이게 건강하니까 건강한 맛이 맛있네. 그냥 담백하니. 시금치도 있고 앉는 거 없네. 전구지 들어가고, 간장하고, 오이지를 담가갖고. 오이지라면서요? 오이지 집에서 담갔어요. 다음 달에 또 하니까 또 오세요. 더 예쁘게 쌀게요. 잘 못 사니까 매력이라니까? 이게 잘 싸면 김밥집 아줌마지 뭐. 촌티 나는 게 너무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칡잎에다 싸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 여기 뭐 다른 거 맛살이라니 뭐 단무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당근 뭐 집에서만 다 만드는 오이지가 매력 있어요. 오이지 뭐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해요.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장터와 별다를 게 없지만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미호동에 맞게 채식과 쓰레기 없는 플리마켓을 계획했다는 양흥모 이사장. 오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넷째로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을 노래하는 가수 유진솔 씨의 공연을 정점으로 미호동의 첫 플리마켓은 도시와 시골, 어르신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어갑니다. 마치 넷째로 공판장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그 행사를 정말 시작한 게 된 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처음 하니까 기대도 됐고 걱정도 됐고 그랬죠. 사실 그 넷째로라는 말도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이 공판장을 만들면서 넷째로라는 게 탄소 제로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정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전 세계 지구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미오지기 순옥 씨가 태양광 오븐을 이용해 감자 굽기에 나섭니다.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넷제로 공판장에선 자연스러운 풍경인데요.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를 한 아이에게도 모처럼 마을이 북적이는 게 마냥 좋은 95세 김한득 어르신에게도 신기한 광경입니다. 어머니 오늘 마을에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경사지.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경사가 열리니까 이게 좋은 일이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비가 오는데 너무 저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도 똑같았던 거죠. 아침 9시 조금 넘으니까 주민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비가 줄어들고 하면서 실제로 팔아보니 뭔가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분도 되게 좋으시고 만족도도 높아진 상태였고, 어떤 분은 또 부침개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러면 호박을 썰어서 달걀을 착착 묻혀서 이렇게 붙여서 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게 호박에 그렇게 달걀을 묻혀서 부치면 맛있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로 만든 채식 음식 정도만 팔기로 기획단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알아들었어, 알겠어 하면서 이렇게 막 응원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사실은 막 눈물이 울컥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제 손을 막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너무 감동적인 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북적였던 하루를 보내고 다시 평온함을 찾은 마을. 첫 번째 미호동 플리마켓을 되돌아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너지 전환 회유 활동가와 주민 대표가 함께 뭉친 넷제로 공판장 운영위원회. 6월 4일날 첫 번째 장날을 열렸었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운영위원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아주 멋진 장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농민분들도 많이 오셔서 판매를 하셨지만 더불어서 저희 공판장도 매출이 평소에 주말보다 한 2배 이상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행사를 준비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무사히 플리마켓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니까 그냥 재미는 있더라고요. 칡잎을 이렇게 싸서 팔았는데 그거를 되게 사람들이 예쁘고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쓰레기가 전혀 없는 진짜 제로 웨이스트 우리 장터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기하고 완전히 부합하는. 네. 미호동 주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미호동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넷제로 공판장을 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장터 같은 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주민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모델을 이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판장과 장터는 일종의 그런 기회를 이제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자신감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들을 저희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름의 열기가 남은 오후, 미호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다음 플리마켓 준비에 나섭니다. 5년 전 미호동으로 귀농한 두미영 씨는 공판장의 인기 상품인 천연 수세미 판매자. 첫 플리마켓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플리마켓이 계속 열리잖아요. 어떤 작물로 이제 소통을 좀 더 하고 싶으신가요?
수세미는 계속 했던 거라서 계속 해 나갈 거고, 이제 새로운 작물들을 생각을 이제 더 하겠지만, 저희 여기서는 머위나 비트, 고구마 같은 것들이 잘 돼서 그쪽으로 더 많이 심어볼까 합니다. 가을에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뭐 고추도 있고 뭐 콩도 있고 많이 나와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고구마도 있고 해보니까 뭐 딴 데보다 저기 안 하고 많이 이제 제주도가 될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대청호변, 유서 깊은 마을, 미호동. 그리고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 과거를 가꾼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미래를 이끌 후손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작은 날갯짓을 저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내 제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행동이 변화해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나비 효과가 되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되길. 넷제로 공판장을 이끌어가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넷제로란 시작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제로는 마을이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시작하고 마을에서 끝내야지 넷제로가 되니까. 나에게 넷제로란 쌀이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넷제로가 활력소다. 나에게 넷제로란 미호동이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미호동 사람들.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넷제로 공판장에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여러분들도 넷제로 어떠세요? 영원히